테두스 소개를 좀 드릴게요. 테두스는 이제 플랫폼 안정성 그리고 업그레이드 가능성을 이제 최우선순위로 두고 설계된 블록체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히스토리를 좀 설명을 드리면 17년 2월에 테스트 네트워크가 열렸고 18년 7월에 이제 메인넷이 오픈이 됐어요. 그리고 19년 5월에 블록체인 최초 사례라고 저희가 되게 강조를 해놨는데 이제 테두스 기능 중에 온체인 거버넌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앞으로 뭐 10년, 20년, 뭐 길게는 100년까지도 돌아가야 되는 프로그램, 그런 타입의 프로그램이고 또 약간 어떤 재화를 다루는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떤 프로토콜의 방향 이런 거를 하드 포크를 통하지 않고 체인 내에서 이제 검증인들, 발리데이터들이 투표를 통해서 프로토콜 계정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선택할 수 있는, 투표할 수 있는 기능이 테두스는 탑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2번의 프로토콜 계정이 있었고 세 번째 계정안이 지금 투표에 붙여져서 통과가 돼가지고 테스트 중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2009년 10월에 두 번째 온체인 거버넌스 프로토콜 업그레이드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 테두스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안정성과 이제 업그레이드 가능성. 아까 말씀드린 향후의 방향 이런 것들을 검증인들이 직접 이제 디센트럴라이즈한 방법으로 좀 정해나갈 수 있게 보완이 되어 있는 프로토콜이에요. 테두스 에코시스템은 전 세계에 이렇게 재단이 많이 있어요. 지금 미국에 테두스 커먼스 TQ란드도 있고 브라질에도 있고 아프리카, 한국에도 있습니다. 일본에도 개발사와 재단이 있고 중국에도 있고 프랑스 프랑스의 노마드 랩스라는 데랑 스위스의 크립팀 랩스라는 데에서 이제 코어 개발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조금 특이한 게 코어 개발을 이제 뭐 메인 개발사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코어 개발 자체도 디센트럴라이즈된 방식으로 이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도 이제 생겼고 우크라이나도 이제 코어 개발 쪽으로 참가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어 개발을 할 수 있는 팀이 4팀 정도 있고요. 이렇게 개발 자체도 어떤 재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센트럴라이즈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테두스가 지금 쓰이는 곳이 주로 이제 크게 이름 알리면 뭐 이제 말씀드릴 만한 것들이 이런 좀 STO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영국에서 금융감독 규제를 다 준수를 하면서 또 STO를 할 수 있는 플랫폼 글로벌캡이라는 게 있고, 시큐리타이즈는 이제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인데 자산 토큰 발행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테두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고, 독일에 있는 펀더멘탈 그룹 여기도 STO, Alliance Investments 여기도 영국의 7,400억 규모, 비치 캡쇼 여기는 이제 브라질 3대 투자은행 중 하나인데 여기도 자산 STO 플랫폼을 테두스를 기반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엘레베리 리턴스 여기는 미국, 태국의 부동산에 있는 규모고, BMW에서도 자율주행 자동차 시스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컴포넌트들 간의 테스트 결과, 인테그리티 이런 거를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제 추적하는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프랑스 육군 경찰에서도 이제 육군 경찰 사이버 범죄 수사대 홍보팀에서 사법 비용 처리를 위해 테두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실제로 밖에서 기관 쪽에서 많이 좀 쓰이고 있어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두스 자체가 뭐 안정성 그리고 프로토콜 자체가 이제 뭐 하드포크 가능성을 최소화해서 좀 오래 갈 수 있는 체인으로 보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많이 좀 찾아주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한국에 있는 테두스 코리아는 주로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교육에 좀 집중을 많이 했어요. 캠퍼스 CEO 과정, 건국대 학부, 건국대 석사, 이제 테두스 센트릭한 코스들을 많이 운영을 했었고, 저희 올해에 이제 삼성 멀티캠퍼스 테두스 과정도 이제 들어가서 저희가 강의를 직접 할 거고요. 그리고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제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테두스를 사용해서 이제 POC를 하는 이런 것들 교육을 좀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비즈니스 개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테두스가 기관에서 좀 많이 쓰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저희도 비즈니스 개발을 할 때 기관 쪽에 이제 좀 POC를 해보면은 테두스가 좀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실 것 같아서 기업 및 공공기관 POC를 많이 하고 있고,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고, 컨셉트 작성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POC를 하면서 필요한 것들 어느 정도는 만들어서 이제 딜리버리를 하고, 이거 컨셉트에 대한 검증까지 이제 좀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스테이킹 관련된 내용이니까 테두스에서 스테이킹이라는 게 어떤 건지, 테두스에서 검증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용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테조스는 이제 베이킹이라는 데피니션이 있어요. 이게 뭐 채굴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검증이라는 게 이제 검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테조스에서는 베이킹이라고 좀 불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검증을 하는 사람을 베이커라고 하고, 델리게이션은 이제 POS 기반의 블록체인인데 자신이 POS라는 건 이제 스테이크를 가지고 블록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 스테이크를 내가 다 뭐 솔로 베이킹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이제 베이커한테 위임을 해서 뭐 위임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델리게이션이라고 하고, 사이클은 테조스 네트워크 내에서 4096개의 블록으로 그룹된 하나의 어떤 이런 기간을 좀 의미를 해요. 이제 한 블록이 테조스 지금 메인넷 같은 경우는 1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4096 블록이면 3일 조금 안 되는, 맞나요? 3일 조금 안 되는 기간으로 이제 한 사이클씩 돌아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조스는 이제 위임이 가능한 증명 알고리즘이라고 써 있는데, 선택적 위임이란 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이 뭐 거래소나 어디서 테조스를 사시면은 그 테조스를 남한테 이제 위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이킹을 할 때 POS 뒤에서 설명드릴 거지만은 이제 한 롤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롤이 뭐 한 롤이 8,000태지 정도 돼요. 8,000태지를 기준으로 이제 베이킹 라이트가 생성이 되는데, 제가 8,000태지를 다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베이킹을 못하냐? 나는 베이킹을 안 할 수 있지만 내가 가진 뭐 8,000개 이하의 태지 혹은 뭐 몇 개가 됐든 간에 그거를 다른 베이커한테 위임을 해서 그 위임된 베이커가 어떤 베이킹 확률을 높이고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 같은 걸 좀 나눠 가질 수 있게 그렇게 위임이 가능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구중요한 먼저 POS 내용이니까 다들 아마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여기 나오네요. 한 롤은 8,000태지고 어떤 베이커가 6,000태지를 가지고 있다. 내가 2,000태지를 가지고 있고 이 두 개를 합하면 이제 8,000태지가 되죠. 그렇게 한 롤을 모아서 베이킹을 진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롤이란 거는 POS에서 베이킹 권한을 이제 카운팅할 때 뭐 사실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태지라는 게 단위가 굉장히 뭐 소수점까지 내려갈 수 있다 보니까 모든 태지에 대해서 다 어떤 시리얼 넘버를 매기고 그걸 기반으로 베이킹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너무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8,000개 단위로 저희가 좀 모아서 하게끔 베이킹을 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스테이킹 로드 지금 전체 토탈 서플라이가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되고 스테이킹에 지금 몰려 있는 게 이 정도, 전체 중에 78%가 지금 스테이킹에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것 중에 되게 많은 양의 그 태지가 실제로 베이킹하는 태지 그 POS를 위해 묶여 있고, 이 매트릭은 이제 1년에 대략 52만 5,600 정도 블록이 생성이 됩니다. 왜냐면 1분에 한 블록이니까요. 그리고 한 블록당 보상은 80, 지금 현재 기준으로 80태지예요. 80태지고 그러면 1년에 이 정도가 생성이 돼요. 4,200만 개 정도가 생성이 되는데, 이 4,200만 개, 1년에 생성되는 4,200만 개의 태주가 결국 이제 전체 스테이킹 서플라이에 비교하면 6.5% 정도의 리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매트릭을 좀 설명드렸고, 이거 아까 전에 잠깐 설명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좀 목이 좀 잠겨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제 POS라는 거에서 이제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까요? 새롭게 생성된 토큰의 모든 최소 단위마다 시리얼 넘버를 부여할 수 있어요. 부여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뭐 0. 몇 개까지 시리얼 번호를 부여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약간 롤이라는 개념이 나왔고, 블록을 생성할 때 이 롤 시리얼 번호가 뭐 100개가 있다고 칠게요. 100개 중에 어떤 시리얼 넘버를 가진 사람이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POS 알고리즘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지분 측정 시 내림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베이킹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의 단위가 한 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롤이 8,000태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15,999.99999 태지를 가지고 베이킹을 하려고 해도 사실 이제 8,000개 단위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롤로만 인정이 돼요. 그래서 내 베이킹 라이트가 한 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측정
8,000개가 한 롤인 이유예요.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이제 모든 조그만한 태지만큼 태지보다 다 시리얼 넘버를 부과하게 되면은 너무 베이킹 라이트에서 산정해야 되는 어떤 거수 번호가 많아지기 때문에 8,000개씩 모아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네,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루스에는 뭐 디포스라는 말도 있고 그냥 포스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테루스는 리퀴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라고 엘포스라고 주로 많이 써요. 엘포스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위임을 뭐 정해진 곳에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아무데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테루스 다음 장에 나오는데 테루스 지금 검증 숫자가 전체 434명 정도. 저쪽이 이제 최근 그래프거든요. 여기가 이제 아래가 X축이 사이클인데 거의 이제 최초로 메인에서 올라가고 7사이클 정도는 74명 정도였다가 17사이클에 463. 그래서 대충 470에서 430명 정도 사이의 검증인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이 434명의 검증인 중 아무데나 제 태지를 맡길 수 있어요. 아무데나 위임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인의 숫자가 뭐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좀 그런 이점이 있고 정해져 있는 검증인의 숫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8,000개 이상의 뭐 롤 태지를 가지고 있어서 한 롤 채웠다. 그럼 내가 솔로 베이커가 돼가지고 435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좀 검증인의 숫자가 되게 다이나믹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뭐 앞으로 검증인의 숫자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좀 그렇게 리퀴드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킹 말고 이제 인돌싱이라는 개념도 테루스에는 존재를 해요. 이게 뭐냐면은 베이커가 한 블록을 만들면은 그 블록이 잘 생성되었는가를 또 체인의 다른 참여자들이 인돌싱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최대 32명의 인돌서가 한 블록에 서명을 하게 되는데 이 인돌서들도 이제 보상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블록 생성자만 보상을 받게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인돌싱을 하는 액션도 체인 내에서 어떤 보상이 되는 인센티바이즈 될 수 있는 액션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블록 자체가 좀뭐 멜리셔스하게 생성이 된다는 건 좀 이런 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공증자가 또 추가로 존재하기 때문에 약간 세컨드 레이어 시큐리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POS에는 그 문제가 있죠. 이제 nothing at stake라는 문제가 있고 왜냐면은 뭐 이제 POW처럼 내가 뭔가 내가 뭔가 걸어야 되는 게 있어야 사실 그러니까 잃는 게 생겨야 내가 선의의 행동을 할 것이다라는 이제 개념이고 그렇기 때문에 테루스에서 베이킹을 할 때 그냥 가만히 베이커 롤을 돌리는 걸로는 사실 이제 nothing at stake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보증금이라는 걸 걸어요. 내가 베이킹을 할 차례가 왔을 때 512태즈만큼을 체인에 묻습니다. 묻고 그 내가 생성된 블록과 또 몇 사이클 동안 그 락업이 되는데 이 락업 기간 동안 내가 뭔가 체인에 말리시스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제 보상과 보증금이 다 반환이 되고 인돌싱도 마찬가지로 악의적인 인돌싱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돌싱이라는 액션을 할 때 보증금을 걸게 돼 있어요. 이거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강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2명까지 인돌서가 붙을 수 있고 인돌서마다 인돌싱 액션을 할 때 보증금 64태지를 걸고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프리즈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 환수가 되고 인돌싱 보상은 지금 1.25태지예요. 베이킹 보상은 지금 여기 40태지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 프로토콜 업데이트를 통해서 80태지가 됐죠? 아니에요? 네? 이게 맞아요. 40태지. 네. 죄송합니다. 이게 바뀌어서 40태지로 네, 됐다고 하네요. 그렇고 이렇게 그리고 더블 베이킹 인돌싱도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거를 체인이 어떻게 아느냐? 라는 거를 이제 베이커 그 인돌서 말고도 어큐저라는 또 액션이 또 테루스 내에 존재를 하는데 신고를 해서 어떤 베이커가 더블 베이킹을 했다. 예를 들어서 뭐 같은 키를 사용해가지고 두 번의 베이킹을 시도를 하려고 했다. 그러면은 어큐저가 그걸 잡아내면은 원래 생성됐던 그 블록 보상의 절반을 어큐저가 가져가게 되고 나머지는 소각하게 됩니다. 좀 그런 식으로 악의적인 행동을 POS 네트워크 그 알고 컨센서스 상에서 막을 수 있게 좀 고안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롤 스냅샷과 랜덤 시드 내용이 원래 뒤에 나왔는데 이거 좀 테크니컬 내용을 좀 뺐고요. 지분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와 그리고 사실 블록을 생성하는 게 약간 unpredictable해요. 내가 블록을 언제 생성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이킹 스케줄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롤을 가지고 있어도 언제 베이킹을 할지 네트워크가 찍어줘야 되는데 그 찍는 거를 제가 미리 알 수가 없어요. 이 전 사이클이 끝나고 그 사이클이 끝났을 때 나오는 어떤 넌스와 비슷한 랜덤 시드를 통해서 베이킹 사이클이 정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베이킹을 할 차례가 왔을 때가 되어서야 사실 내가 베이킹을 할지 안 할지를 좀 알 수 있어요. 좀 그렇게 악의적인 행동이나 더블 베이킹 이런 걸 막을 수 있게 보완이 되어 있고,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뭐 프리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35사이클에 베이킹을 할 수 있는 라이트를 받았어요, 네트워크로부터. 그러면 제가 아니구나. 자, 어떤 사이클에 제가 처음에 베이커를 실행을 합니다. 그럼 내가 베이킹을 할 의사가 있다는 게 네트워크에 전파가 되고, 그럼 사이클 내에 사이클이 아까 한 4096 블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스냅샷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256 블럭마다 한 번씩 스냅샷 시키고 그 스냅샷 쭉 랜덤으로 셀렉트된 스냅샷에 존재하는 내가 이제 묻은 롤이 내 베이킹 라이트의 근거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7사이클 뒤에 내 스냅샷 기반으로 나온 나의 롤이 몇 개인가 플러스 베이킹 스케줄을 가지고, 실제로는 35사이클에 내가 베이킹 의사를 표명했지만 42사이클이 되어서야 저는 이제 실제로 베이킹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모든 블럭마다에 대한 롤을 사실 뭐 어떤 4096 블럭 안에 제가 베이킹 의사를 롤을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스냅샷에는 내가 10개의 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이클에는 어떤 블럭에는 제가 그 롤을 다 회수를 해가지고 0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 베이킹 스케줄이 어떻게 되느냐? 베이킹 스케줄은 이제 사이클 단위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좀 실제로 나는 롤을 걸지 않았음에도 뭔가 베이킹 라이트가 생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 내에 존재하는 스냅샷들 중에 랜덤으로 선택을 해요. 어떤 블럭을 기준으로 나의 롤이 산정이 될 것이냐를 베이커가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미리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나의 베이킹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사이클 동안 계속해서 내 롤을 유지를 해야 돼요. 늘어날 수도 있어요. 내 사이클 내에 원래 한 롤이 있었는데 10롤이 됐는데 운이 안 좋으면은 스냅샷에 의해서 그냥 한 롤을 가지고 있던 내 그 스냅샷 시켜가지고 실제로 제가 베이킹을 하게 될 때, 내 베이킹 스케줄이 왔을 때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롤은 하나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베이킹을 할 때 스테이킹과 나의 직접 가지고 있는 테두들을 다 모아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뭐 예를 들어 35사이클에 끝나기 전에 10개 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36사이클을 가지고 오면 스냅샷이 어디서 찍혀도 10롤이 되겠죠? 롤이 10개가 있겠죠? 10개를 가지고 베이킹을 하는 게 이제 베이커로서는 내가 베이킹할 수 있는 확률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악의적으로 롤을 이제 최적화를 하려는 그런 액션, 예를 들면은 원래 10롤을 어떻게든 받아가지고 10롤을 만들었다가 실제로는 다 써버리고 한 롤만 남긴다든가 이런 식의 스케줄이 좀 불가능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리워드는 실제로 제가 스냅샷으로 베이킹 스케줄을 통해서 내가 이제 라이프한 베이커다 해서 블록을 만들면은 그 보상이 5사이클 정도 동결이 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뭐 어큐저 이런 걸 통해서 더블 베이킹이나 혹은 악의적인 행동을 네트워크상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좀 이제 검사를 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간 동안에 내가 블록을 만들었고 얼마의 보상을 받을 거라는 내역은 그건 얼마를 받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보상이 지급되는 건 5사이클 뒤에요. 5사이클 뒤고, 또 이게 허튼 짓을 하지 않게끔 유도하는 정책 중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이킹을 할 때 보증금을 걸게 되어 있어요. 베이킹 같은 경우는 512 태즈를 롤과 별도로 좀 걸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5사이클 동안 악의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뭔가 어퓨저한테 걸렸다 그러면은 이제 블록 보상은 당연히 안 나오고 그 보증금을 걸었던 512 XT 그 태지도 이제 그냥 몰수되는 거예요. 그래도 몰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베이커들은 이제 악의적인 행동을 하지 않게 유도가 되겠죠. 좀 그런 식으로 고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따가 워크샵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저희가 베이커 노드를 설정을 해도 오늘 내가 베이킹을 하는 걸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오늘 이 35사이클에서 베이킹 의사를 밝혀도 실제로는 7사이클 뒤에 진행이 되는데 테스트넷 기준으로 7사이클이면은 이제 하루하고 이틀 좀 안 되는 시간이거든요. 조금 그 블록 주기가 짧아서. 그러니까 오늘 설정하면 이제 내일 저녁이나 돼가지고 첫 번째 날에 베이킹 스케줄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따 워크숍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과 어떻게 실행하면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킹 라이스도 그냥 한 명만 찝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내 베이킹 순서가 왔는데 내가 컴퓨터를 닫고 있어가지고 뭐 내 베이킹 차례가 왔을 때 베이킹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못하게 되면은 블록체인 입장에서는 베이커가 블록을 만들었는데 그 베이커가 없어. 그러면은 블록이 진행이 안 되겠죠. 블록이 진행이 안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우선순위라는 게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이클에 어떤 블록에 생성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순위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순위가 가장 이제 우선순위 높은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이전 블록 생성 후 1분 뒤에 베이킹 가능인데 만약에 이 베이커가 1분 내에 블록을 만들어가지고 네트워크에 인젝트하지 않았다. 그럼 두 번째 우선순위가 2분 후 베이킹이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만약에 16분까지 지나갔을 때 아무도 만들지 않았을 때는 보증금 없이 그냥 베이킹을 가능하게 했어요. 이렇게 해야지 이제 보증금이 없이 베이킹 가능하다는 게 결국 아무나 하라는 소리거든요. 내가 베이킹을 내 차례가 아니어도 해도 잃을 게 없으니까 아무나 베이킹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블록이 이런 베이킹 라이트에 정해진 검증자들이 네트워크에 그 순간에 참여하고 있지 않더라도 블록이 진행될 수 있게끔 또 고려가 되어 있습니다. 베이킹을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리퀘어먼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8,000개 이상의 태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증의 어떤 기반이 되는 그 카운트, 그게 한 롤이고 한 롤은 지금 프로토콜 기준으로 8,000개예요. 원래는 10,000개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온체인 거버넌스를 통해서 8,000개로 줄었습니다. 8,000개가 한 롤이고 맥 OS 또는 리눅스, 윈도우도 WSL 통하시면 지금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소스 코드를 받아서 직접 빌드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도커 이미지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메모리는 8기가 정도 있으면 충분하고요. 저장 공간은 40GB인데 이게 원래 메인넷 기준으로는 한 230GB 정도 됐었던 거를 최근에 이제 좀 되게 경이로운 압축 알고리즘이 나와서 40GB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어떤 내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혹시 따로 궁금하시면 전화 여기 계신 최인철 CTO님께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